그래서 캠피셔는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정치적 혼돈은 투자 기회라는 거죠. 이제 본인이 50년이 넘는데 그 커리어에서 이 같은 일, 정치적 혼돈, 뭐 정책적 실수, 뭐 경계된 불안 이런 것들이 혼재돼서 시장이 하락한 일들이 한 대여섯 번 정도 있었고, 이 사례들을 모두 다 돌이켜 보니까 다 매수 기회였다. 그래서 요번도 마찬가지일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서 미국 주식의 미래 역시도 꽤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에릭입니다. 지난번 워렌 버핏에 이어서 두 번째 주인공은 켄 피셔입니다. 켄 피셔 역시도 뭐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유명한 거장이죠. 특히나 2022년 이후로 가장 폼이 좋은 인물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켄 피셔는 2025년 1분기에 어떤 주식을 가장 많이 사고 팔았을까라고 보면은 켄 피셔 특징이 상당히 뚜렷합니다. 본인 뷰를 그대로 실천했다고 보이는데, 우선 가장 많이 산 종목 5가지 모두 다 유럽 회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호서 아카데미에서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켄 피셔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주식보다 유럽 주식이 더 좋다라고 말한 바가 있었죠. 그리고 가장 많이 매도한 주식들은 빅테크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좀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미국의 성장주를 가장 많이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켄 피셔가 갑자기 왜 유럽 주식을 픽했는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 두 가지 요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부터는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좀 더 좋을 것이다, 가치주 로테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봤는데, 그 이유는 심리 사이클에 기인합니다. 켄 피셔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문구죠. 강세장은 염세주의 속에서 태어나서 회의주의 속에서 자라나다가 낙관주의 속에서 성숙하고 유포리아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근데 이 강세장이 처음 태어나는 단계인 염세주의 그리고 회의주의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든요. 아, 경제가 안 좋을 것 같고 시장도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어디 투자해야 되나 라고 했을 때, 아, 그래도 확실히 성장하는 성장주, 그 중에서도 대형 성장주에 투자하자 라고 해서 이 강세장 초기에는 대형 성장주가 오르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낙관주의 단계에 들어서면 이제 사람들이 공포가 사라지잖아요. 경기 침체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네, 시장이 생각보다 괜찮네 싶으니까 그럼 어디 투자해야 되지? 둘러보게 되니까 이미 대형 성장주는 강세장 초기부터 많이 오른 상태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가치주를 찾는단 말입니다. 뭐 싼 거 없나 싼 거 없나 찾으면서 가치주를 찾게 된다라는 논리인데, 지금 켄 피셔는 우리가 낙관주의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가치주를 사람들이 찾을 시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보다 유럽이 좀 더 유리하다는 거죠. 이 아래 그래프는 미국과 유럽의 S&P 500과 MSCI 유럽을 섹터별 비중으로 나타낸 겁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성장주의 대표적인 섹터인 IT 비중이 가장 크죠. 근데 반면 MSCI 유럽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가치주가 많이 있다고 평가되는 대표적인 섹터인 금융과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주 로테이션에 있어서 유럽이 더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한 게 첫 번째 근거였고요. 두 번째는 관세입니다. 켄 피셔 같은 경우는 관세에 대한 의견을 최근 들어서 바꾸기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관세가 그렇게 큰 영향을 못 준다, 관세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다가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시장인 생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수준의 관세를 물린다고 선언을 하니까 그때 이제 의견을 좀 바꿨습니다. 관세 전쟁은 관세를 먼저 부과한 나라가 지게 돼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미국이 자기 발에 총을 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서 다른 나라들이 유리해진 측면이 있고, 그리고 유럽을 픽한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미국 주식보다 유럽 주식을 고른 이유는 유럽 경제가 미국 경제보다 좋기 때문이 아니라 유럽 경제 현실에 비해서 사람들이 유럽 경제에 갖는 공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켄 피셔는 투자의 본질이 현실이 얼마나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얼마나 크냐를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유럽의 이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사람들이 현실보다 훨씬 더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만 긍정적인 요소가 나와도 굉장히 큰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이게 주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는 게 켄 피셔의 요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있다라고 하면서 장단기 금리차를 언급하는데요. 이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는 9월에 한번 다시 재역전이 됐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이제서야 장단기 금리차가 재역전이 된 모습인데,
유럽 같은 경우는 장단기 금리 차가 작년 초중순, 한 이때쯤 재역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밑에 그래프는 이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장단기 금리 차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작년 초중순부터 유럽 주요 국가들의 장단기 금리 차가 재역전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장단기 금리 차가 재역전이 되게 되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줄 유인이 커지죠. 단기 금리가 떨어지고 장기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대출을 해줄 유인이 커지기 때문에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런 호재가 이미 유럽에서는 작년 초중순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캔피셔의 픽은 지금까지 얼마나 수익이 났을까를 보시면은 이 도표는 1분기에 캔피셔가 매수한 종목 탑5의 올해까지의 수익률을 나타낸 거고요. 이거를 이제 S&P 500이랑 대비를 한 겁니다. 보시면은 S&P 500의 올해까지 수익률이 대략 한 1.3%인데, 근데 캔피셔가 픽한 종목들은 이 S&P 500을 상당히 크게 상회했습니다. BP 같은 경우만 이제 S&P 500보다 언더퍼폼 했는데, 이 BP는 정유주다 보니까 유가가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주가가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나머지는 상당히 좋은 수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유럽 주식 좋은 거 알겠는데, 그러면 미국이 답이 없다는 거냐? 캔피셔는 미국 주식이 답이 없다는 건 아니다. 미국 주식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캔피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 정치적 혼란 때문에 주가가 한번 크게 급락한 뒤에는 다시 크게 반등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면서 과거 사례를 몇 가지 들고 오는데요. 첫 번째는 1998년 사례입니다. 이 그래프는 캔피셔가 직접 만든 그래프인데, 회색은 1998년 이제 고점부터 조정을 거치고 다시 반등하기 시작해서 연말까지 가는 시점을 나타낸 거고, 이거를 2025년 주가 행보와 대비를 한 겁니다. 보시면 상당히 비슷하게 흘러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캔피셔는 98년의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이랑 비슷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98년 당시에 대표적인 사태로 이제 LTCM 사태가 있었죠. LTCM이 러시아 때문에 파산하면서 LTCM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공포가 상당히 크게 퍼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는 거고, 지금처럼. 그리고 정치적 혼란 역시 있었다. 이때 당시에 유명했던 정치적 스캔들이 클린턴 대통령의 루인스키 스캔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하원에서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상원에서 좌절되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식의 정치적 혼돈 역시도 주가에 상당히 악영향을 주고 있었는데, 근데 98년 당시에 주가가 10월에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12월 31일까지 약 26%가 올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25년도 이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또 다른 사례로는 1970년대 사례를 가져오는데, 이제 1973년, 74년 이때 당시에 하락장 사례를 가져옵니다. 이 그래프는 파란색이 S&P 500이고 이 보라색이 근원 CPI를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 이때 당시에 스태그플레이션 구간이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는데, 근데 명목으로 보면은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뭐 명목 성장률이라든지 명목 판매액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근데 이게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명목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명목 지표들이 오른 거라서 실질로 보면은 오히려 침체였다는 말이죠. 근데 캔피셔의 말로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걸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에는 지금처럼 데이터들이 접근 가능하고 정확하고 세분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걸 몰랐고, 그리고 레이 달리오였나? 다른 거장의 말에 의하면은 이때 당시에는 실질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희박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침체가 오는 거를 모르고 급작스럽게 침체가 와서 상당히 큰 충격을 받게 됐었고, 그리고 또 이때 당시 정치적 스캔들로는 닉슨의 워터게이트가 있죠. 워터게이트 스캔들이 터지고 닉슨이 사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는데, 포드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난 이후 했던 정책이 윈이라고, 이 인플레이션을 잡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때 실행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증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자라는 건데, 근데 보시면은 이 경기 침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국면에 세금을 올리는 정책적인 실수를 저질러 버린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정치적 스캔들, 정책적 실수, 경기에 대한 불안한 경기 이런 것들이 혼재된 상황이었다. 근데
이게 74년이 지나기 전에 바닥을 찍고 그 이후로 1980년까지 계속해서 상승장을 맞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98년처럼 경기 불안, 정치적 쇼크로 인한 하락 이런 것들로 하락이 찾아온 이후에 다시 반등을 하게 된 사례였다는 거죠. 캠피셔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혼돈은 투자 기회라는 거죠. 이제 본인이 50년이 넘는데 커리어가 그 커리어에서 이 같은 일, 정치적 혼돈, 뭐 정책적 실수, 뭐 경계된 불안 이런 것들이 혼재돼서 시장이 하락한 일들이 한 대여섯 번 정도 있었고 이 사례들을 모두 다 돌이켜 보니까 다 매수 기회였다. 그래서 요번도 마찬가지일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서 미국 주식의 미래 역시도 꽤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캠피셔처럼 또 승부를 건 승부사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데이비 테퍼인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소개해드린 거장 중에 한 명이고 이 전설의 트레이더 드러켄 밀러가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지금 승부사가 아니다. 나는 지금 패밀리 오피스만 운영하고 있고 진짜 승부사는 데이비 테퍼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이제 전설의 트레이더에게 인정받는 승부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데이비 테퍼의 대표적인 승부수가 중국 주식이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중국 주식에 크게 베팅을 해서 상당히 큰 수익을 냈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이 승부사의 1분기 픽은 뭐냐? 중국 매수는 좀 멈춘 모양새입니다. 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에 중국 주식이 없고 그리고 알리바바나 핀더더를 덜어낸 점을 봤을 때 이제 중국을 약간씩 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승부수로 보이는 게 이 SPYX에 대한 풋옵션인데요. 이 SPYX는 S&P 500 기업 중에서 이제 친환경 선언을 한 기업죠. 우리는 화석연료 안 쓸 거다. 친환경만 쓸 거다라고 선언한 기업들로 만든 인덱스인데 여기에 이제 풋옵션을 걸었습니다. 이거 역시 본인의 뷰와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데이비 테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내가 주지사들을 만나보니까 민주당 주지사든 공화당 주지사든 모두 다 AI 때문에 에너지가 턱없이 부족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원전이든 천연가스든 뭐든 다 끌었어야 된다는데 초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본인의 뷰를 통해서 이런 친환경 관련한 인덱스에 숏을 한 것으로 보이고 또 애플 풋옵션도 눈에 띕니다. 이제 데이비 테퍼가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때 당시가 이제 작년 말이었는데 그때 데이비 테퍼가 지금의 분위기가 닷컴 버블 직전의 분위기와 비슷하다. 1998년, 99년 이때 분위기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주가가 상당히 비쌌는데 근데 경제는 괜찮고 기업의 실적도 잘 나왔다. 그래서 이 닷컴 버블을 보면은 마지막 해에 한 80%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분위기인 것 같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본인은 주식이 비싸다고 생각해서 롱은 절대로 안 하고 그렇다면 숏이냐? 숏도 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망만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대표적인 빅테크 주식인 애플에 숏을 걸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2부였고요. 저는 마지막 3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